최근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종목을 꼽으라면 단연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양극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 특히 동박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유독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 동박 기업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새 주인인 롯데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부 김채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름도 어렵습니다. 먼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게 일진 머티리얼즈의 새 이름이죠? 네, 그렇습니다. 롯데는 지난 3월 중순 자회사 롯데케미칼을 통해 글로벌 5위 동박 기업인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인수를 마무리한 지는 한 달 반 정도, 롯데의 인수 사실이 알려진 계약 시점으로부터는 약 8개월이 지난 건데요. 이 기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6만 원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 7만 원을 잠시 넘었지만 현재는 6만 원 선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양극재 관련 주들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롯데는 인수 당시 주당 단가를 13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가격은 프리미엄 80% 이상을 반영한 가격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고금리 여파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평가한 거였는데요. 아직 인수 초반이긴 하지만 현재 주가는 인수가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보면 양극재 기업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 약 1,800원, 영업이익 160억 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각각 4%, 8% 증가했습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어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다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만 그런 건 아닙니다. 경쟁사인 SK 넥슬리스의 모회사인 SKC, 솔루스 첨단 소재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동박도 양극재와 마찬가지로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데 외면을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먼저 배터리 소재의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비 중에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계약 규모도 크고 계약 기간도 깁니다. 네. 특히 최근에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매출 증가폭도 더 컸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높다 보니 주가에도 바로 반영이 됐는데요. 반면 동박의 경우엔 음극재를 감싸는 구리 집전체인데 음극재는 배터리 생산비의 10에서 15%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생산비가 양극재의 3분의 1 수준이다 보니까 매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원재료인 구리는 리튬보다는 희소성이 덜해서 상대적으로 원재료 상승폭이 적고 판가 반영률도 낮은 편입니다. 동박은 제조 과정에서 운전비가 또 중요한데요. 핵심인 전기료가 최근에 오르다 보니까 수익성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여기에 지난해 재고 부담 이슈도 컸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지난해 재고 자산이 3,05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2021년 대비 재고 규모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동박이 잘 안 팔리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고객사의 재고 조정 영향으로 동박 출하량이 부진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최근 동박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소재 기업들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현재의 주가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건데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동박 기업도 실적은 물론 주가도 수혜를 볼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이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배터리 소재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한 건데 신경이 좀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좀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실적은 올해 2분기부터 롯데케미칼의 연결 실적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내부적으로도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 부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현재의 주가 흐름을 관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회사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2030년까지 전지 소재 분야 매출을 5조 원에서 7조 원까지 올려잡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최근 향후 5년간 5조를 조달해서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도 이런 일환입니다. 앞으로 동박 사업과 관련해서 전폭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또 올해 눈여겨볼 부분은 롯데가 신규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을지인데요. LG 엔솔이 그간 SK 넥실리스로부터 공급받던 동박 물량을 줄이기로 하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신규 파트너로 낙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LG 엔솔의 경우 동박 내재화를 위해 M&A 등을 검토를 했는데요. 최근 파악한 바로는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롯데 입장에서는 LG 엔솔을 신규 파트너로 확보하게 되면 삼성 SDI에 이어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고객사들의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려면 이제 맞춤형으로 생산 능력도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증설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지금 현재 전북 익산 또 말레이시아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유럽 지역인 스페인의 공장을 착공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네. 그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북미 진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해서 지난해 생산 능력 6만 톤에서 2025년까지는 25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최근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인데요. 이 IRA 전기차 구매 관련 세액공제 세부 지침을 보면 동박의 경우엔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만 하는 배터리 부품에도 해당하지 않고 리튬과 같은 핵심 광물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박은 배터리에 필요한 물질인 구성 재료라고만 규정을 했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동박은 미국 현지에서 만들지 않아도 되고 또 그러다 보니 IRA의 직접적인 혜택 대상도 아닌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 동박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북미에 공장을 증설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고객사인 그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현지에 있고 또 현지에 있어야 또 수주가 쉽지 않겠습니까? 또 게다가 미국 배터리 관련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SK 넥실리스의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롯데의 경우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채연 기자였습니다.